네, 안녕하십니까. 그 먼 강좌의 시간은 노인병원의 경영 특성과 관리 기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진행을 보시면은 먼저 머리말에 노인 의료에 대한 특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주요 외국의 동향들, 주로 일본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요양병원의 운영 특성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병원의 인정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노인병원의 케이스 스타디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병원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는 급성기 진료부터 악급성기 또는 만성 요양 서비스, 소위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사회적 서비스처럼 굉장히 그 범위가 넓게 퍼져가 있습니다. 노인 의료 서비스의 범주를 이렇게 보시면은 질병 치료에부터 기능의 현재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유지하는 이런 부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급성기 진료부터 급성기 후기 진료, 그다음 롱텀 케어라고 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 사회적 케어까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국내에 주로 노인병원이라 하면은 우리가 요 급성기 후기 진료에서부터 장기 요양 서비스가 조금 겹쳐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병원이 요양시설과 이렇게 조금 분리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국내에서는 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노인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환자군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현재 보시면은 이 급성기 후기 서비스까지는 급성기 병원에서 주로 제공을 하고 일부 급성기는 전문 요양시설, 요양병원, 노인요양병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도 조금 더 의료 시스템들이 분화가 된다면은 시설과 병원의 어떤 그런 경계선이 보다 조금 선명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 복합체가 한 지역 바운더리 내에 급성기 병원, 노인병원,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 이렇게 같은 공간 내에서 있어서 환자분들이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는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시설이 일정 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 범위가 있고 한번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면 계속해서 진료를 받게 되는 이런 좀 기능적으로 미분화된 점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령대의 노인 질환 또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만성 질환 분들이 많죠. 대행성 만성 질환 분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당뇨, 치매, 뇌혈관 질환,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완되어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노인 요양병상이 한 1,500병상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고 1,580병상에서 피크를 이루다가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를 겪고하면서 중소병원 규모의 노인 요양병들이 좀 축소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020년도에 한 1,580병상 정도의 노인 요양병상이 요양기관이 공급이 됐다가 조금 현재는 축소하는 이런 범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노인 요양병원의 규모가 대단히 그렇게 많지 않다는 크기가 중형 병원에 많이 몰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로 보시면은 100병상에서 299병상 이쪽에 어떤 피크를 많이 이루고 노인 요양병상이 300병상 이상은 전체에 차지하는 포션은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100병상에서 한 300병상 부분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경영적 의미에서 요양병원의 규모의 경제가 소위 말하는 작동하는 부분은 200병상 이상이 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 경제의 규모가 작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중소규모의 소형 병원들은 점차 좀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컨설팅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요양병원의 지역에 있어서 어떤 지역은 경쟁이 굉장히 환자들이 소위 말하는 환자 수보다도 병상이 주로 많이 공급되어 있는 지역들이 주로 전남 지역들입니다. 광주시나 전남, 전북 이 지역이 인구 1000명당 노인 요양병상 수가 타 지역보다도 좀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노인 요양병원들이 다소 공급이 되어 있는 지역에도 해당이 돼서 실제 병상 수가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고령화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예상보다도 환자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 역시 수도권 주변의 요양병상 수가 경기하고 서울 수도권이 일단 인구 1000명당 공급 병상 수가 낮은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요양병원을 신축을 한다면은 수도권이 나름대로 수요 공급의 원칙에 기본을 했을 때 나름대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의 먼저 사례를 보면은 전체 인구수의 한 조금 데이터가 좀 올드된 데이터지만 13% 정도 이 정도로 돼 있고 지금은 아마 이보다 더 에이징이 더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노인 재료의 치료에 투자된 부분이 보시면 치매와 심장질환, 암질환 이런 파트에 많이 의료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초고령 사회가 진입이 했는데 보시면은 일제 우리도 겪고 있지만 인구의 감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건강돌봄 서비스가 병원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돌봄 서비스가 나름대로 잘 구분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조금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벤치마킹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데이케어 서비스라든지 단기보호 서비스, 집단 거주 서비스 이런 다원화된 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되어 있고 실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시설 복합체라고 해서 한 바운더리 내에 급성기 병원,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탕로소까지 이렇게 한 지역 내에 의료시설 복합 형태로 서비스를 다원화돼서 제공을 하는 이런 형태가 현재 많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WHO에서 이야기하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굉장히 우수한 국가인데 이 부분에도 역시 롱텀 케어라든지 고령화에 대한 에이징 소사이어티가 되면서 밸런스에도 의료 전달 체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감당할까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의 건강보험 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이중 건강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밸런스 같은 경우는 민간 의료 공급 체계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은 공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제 요양병원의 운영 특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노인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은 아주 기본적인 어떤 날리지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 강의는 병원 경영 MBA라고 하는 처음에서 전반적인 어떤 병원 경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강좌다 이렇게 볼 때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요양병원의 어떤 운영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에 비해서 투입과 산출이 좀 낮은 수준입니다. 즉, 백병상당 수익을 본다면은 대략 중소규모의 병원들이 대략 한 1억 5천 정도의 연간 매출이 한 1억 5천 병상당 매출을 올린다고 봤을 때 요양병원은 그게 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병상당 매출 규모가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입되는 자원도 작게 들고 들어오는 어떤 레비뉴나 인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만큼 하게 되는 주요한 우리나라의 제도가 일당 정액제에 대한 정액수가 제도인 거죠. 그래서 급성기 질환인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행위별 수가제로 해서 진료 서비스의 볼륨이 늘어나면 늘을수록 들어오는 수익이 높은 수준이지만은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일당 정액제라고 하는 개념이죠. 퍼다임이라고 이제 영어로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일당 정액에 포함되는 게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약제료, 이 물리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과적 수술이라든지 집중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격리 입원 기간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액 수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을 할 때 요양병원의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중증이 있는 요양병원을 하는 것이 병원의 경영에 있어서 파지티브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도 역시 이 차등제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된 자원에 따라서 수가의 차등제가 있는데 의사 인력 차등제가 있고 간호 인력 차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이 보시는 것처럼 진료 과목에 가산료를 하고 있는데 의사의 인건비가 고려를 해서 그에 따른 1등급에서 5등급 가상제를 하고 있고 간호등급 때도 차등된 수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에, 운영에 있어 가지고 좀 특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 가지고 참고로 백병상당 지역의 분포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의료 인력의 지역 분포에 대해서 평등하지 않고 균등하지 않다 이렇게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은 백병상당 의사 인력이 이 40명, 물론 대형 종합병원이 많아서 서울 지역은 그렇지만 광역시가 7대 광역시가 30명 인데 병 안에서 중소규모의 병원들은 100명 상당 한 20명 정도입니다. 이만큼 이 간호 파트나 의사의 수요 공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사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고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통계적인 면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참고로 그냥 의사 인건비에 대한 수준을 비교를 했는데 뭐 최근에 데이터가 좀 올드되어 있으면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아, 대형 병원들보다도 의사 인건비가 소위 말하는 병상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의사 인건비가 높아가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 조금 역설적인데 이러한 것들은 통계적으로 대형 병원들이 아마 의과대학 교수 신분에 있는 통계 자료가 많이 투입이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노인 요양병원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가 인정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기관을 자율 신청을 하는 편이 의료기관의 인정이 도입을 될 때 일본식 의료기관 인정원을 벤치마킹을 해서 의료기관 인정을 할 때 자율로 했는데 요양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런 부분들은 업무 신청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의 인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 항목을 보면은 기본 가치 체계, 환자에 대한 안전 활동이라든지 지속적인 질 관리 이런 것이 68개 항목이었고
환자 진료 체계, 전달, 수술, 마취, 약물, 환자 권리 보호 이런 것이 가장 많은 195개 항목, 행정관리 체계, 지속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인적 자원의 상태가 있는지, 이것이 129개 항목, 해당되는 질관리의 지표가 7개 항목으로 해서 약 400여 개의 조사 항목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노인요양병원 경영의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인정 절차는 의료기관 평가 인정으로 신청을 내면은 1개월 이내에 인정조사가 결정이 되고, 인정을 신청받은 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준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면은 이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위에서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 불인정 이렇게 하고 있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4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전략은 인정 기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환자 추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부서 중심에서 벗어나서 진료 프로세서에 대해서 어, 업무 프로세서들마다 안전이라든지 아까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에 다양한 요청, 특히 이제 서식 자료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병원에서 다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이 패키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대응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리를 하자면은 노인요양병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스와트 분석을 했을 때 기회 요소로서는 향후에 인구가 계속 고령화된다는 부분과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계속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노인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이런 부분들은 강점과 어떻게 보면은 기회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적인 그 위험 요소로서는 나름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또 위험 요소로서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형 그 병원들이나 또는 기업들이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분당에 있는 모 병원을 롯데 쪽에서 진출을 해서 결국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향후에 고령화 사회를 봤을 때 일본에서 본 어떤 롯데가 일본에서 출발한 어떤 기업이다 보니 향후에 그 시니어의 서비스의 시장이 상당히 확대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해서 대단히 자본력을 가지고 진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하나의 위협적인 요소로 향후에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컨설팅을 할 때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스왓 분석을 통해서 이 병원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었는데 인근 부지에 땅을 매입을 해서 노인 요양병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컨설팅 전문가 이런 내부 의견을 조합해서 급성기 질환 중에서 뇌졸중 치료센터에 한 100병상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양병상에 한 2, 300병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이런 의견을 도출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가지고 단순 노인 요양병원보다는 어느 정도 중증의 환자를 같이 진료하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일당 정액제가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졸중 환자라든지 노인 퇴행성 질환자, 치매, 근골격계, 순환기 질환, 내분비, 만성기능장애 이런 어떤 특화된 진료 서비스를 하는 진료인데, 100병상 정도는 어느 정도 뇌졸중 센터를 가지고 있고, 한 200병상 초기, 그다음 확대해서 한 300병상 부분에는 만성 질환을 진료를 하는 좀 하이브리드형에 대한 노인 병원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병상 규모가 300에서 400을 제한한 것은
노인병상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초기 투자비를 고려해서 300병상, 향후에 목표를 400병상 정도로 컨설팅을 지원을 할 그런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400병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토지 감리비를, 토지 수용비를 제외하고 설계, 건축, 장비, 짓기, 개원 준비, 예비비 했을 때 전체 한 498억 정도에 그러니까 병상당 한 1억이 넘게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데 이게 토지 수용비를 하면은 이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토지 보상비나 수용비는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지만 대략 한 400병상에 한 500억 정도의 투자비가 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급성기 병상에 비교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의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어집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입원 수익이 메인 수입이고 입원 외래 그다음 뇌졸중 센터에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수입을 3개년도에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컨설팅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수익 추정을 했을 때 나름대로 향후 운영을 어떻게 예측을 할 건지에 대해서 참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예측을 참고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대략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인병원을 설립을 한때 굉장히 확장되었다가 지금 조금 주춤해하는 이런 노인병원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수도권에는 아직도 노인병원 인근 지역은 공급 부족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전남 지역 같은 경우나 남부 부산 경력 광역권 정도에도 이미 충분히 공급이 됐다고 보는데 향후에 고령화 지수가 높아질수록 아마 계속 지속적인 수요는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노인 요양병원과 노인 시설에 있어 가지고 기능적 미분화 현상이 조금 있어서 우리 사회의 시설과 병원 간의 노인병원 간에 어떻게 중복된 어떤 그 서비스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름대로 기능적으로 차별되게 인식되지 않으면은 노인 요양병원과 노인 시설이 그래서 이 요양원이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기능적으로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립을 할 때에 먼저 시장이나 수요 조사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어떤 지역에 과잉 공급될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설 설치 자금에 대해서 과거에는 정부 지원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건복지부나 금융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본인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 설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지금의 어떤 금리 문제가 상당히 이제 고금리다 보니까 충분히 이에 대한 수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의 수급 문제가 대단히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전문 인력이라 하면 시골이나 노인 요양병원이 있는 지역이 대부분 이제 도심 지역이 아닌 근교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 특히 관련되는 전문 의사 인력을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이 이 노인 요양병원의 건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찾아오는데 대부분 이제 어드바이스를 할 때 전문의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간병 인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인건비가 대단히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간병 인력은 아마 중국 교포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급과 관리가 고려가 돼야 되고 환자 관리, 직원 관리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병원에 노하우가 있는 운영 주체가 관리를 했을 때 제대로 된 노인병원을 설립하고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 시장에 대한 조사가 없고 어, 그냥 어떤
노인 요양병원이 향후에 고령화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하이리스크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강좌의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